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6월 19일 토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8일 도쿄에서 453명, 카나가와 231명, 사이타마 64명, 치바 135명, 효고 37명, 오사카 79명, 홋카이도 76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162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78만 2432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78만 3144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오사카에서 17명, 아이치에서 6명, 카나가와에서 4명, 홋카이도에서 3명 등 총 48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4,378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4,391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16일 전국에서는 속보치로 55,854건의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453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453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285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168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238명으로 전체의 약 53%, 60대 이상은 총 39명으로 약 9%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8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내 감염이 25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22명, 시설 내 감염이 18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80대부터 90대까지의 남녀 2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2명 증가한 42명, 입원 환자는 30명 감소한 1303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16만 8321명, 누적 사망자 수는 2192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는 21일부터 긴급사태가 해제되고 만연방지 등 중점 조치로 이행합니다. 하지만 긴급사태가 끝나더라도 음식점에 있어서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음식점에서 주류 제공이 가능한 인원을 원칙 4명까지로 정했지만 최종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각 지자체의 지사입니다. 코이케 지사가 내린 판단은 11時から19時の種類お酒のオーダー滞在時間については90分以内これらを条件にしまして酒類の提供を可能といたします。 저녁 8시까지의 단축 영업, 주류의 제공은 오전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 사이에 90분 이내로 하였습니다. 함께 마실 수 있는 인원은 2인 이하이며 대상 지역은 일부 지역을 제외한 도쿄 전체입니다. 또 주류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은 도가 감염 대책을 인정한 가게로 한정합니다. 이러한 가게에 대해 허락된 것은 술의 제공뿐만이 아닙니다. 都としてワクチンの接種を進めてまいります。大規模接種会場の展開に合わせまして従業員の方々が広く接種を受けられるように取り組んでまいります。 이런 코이케 지사의 회견을 본 음식점에서는 2人までの利用、そして11時から19時の種類お酒のオーダー。厳しい状態だっていうのは分かってるんですけども、でその中でまだ営業ができるっていう希望が持てただけでも少しはほっとしたかなっていう。 지금까지 1년 넘게 도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감염 대책을 실시해왔습니다. 都側がちゃんと一貫した行動してくれてないからこっちは振り回されてばっかりなんだよ分かってんのっていう気持ちですね。だから会社で言えばもう使えない上司がいるっていう気持ちですね。それに振り回されてる下の人たち。 도쿄는 매출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중소기업은 52만 5천엔에서 420만 엔까지이며 대기업의 상한도 420만 엔입니다. 한편 231명의 감염자가 확인된 카나가와현, 음식점의 주류 제공에 대해 쿠로이와 지사는 酒類の提供は11時から19時までとします。ただし滞在時間90分以内、1組4人以内。 또 지금까지 20개 지역이었던 만연방지 조치의 대상 지역을 요코하마시, 카와사키시, 아츠기시 등 6개 시로 축소하였습니다. 오사카부의 방침은 午後7時までお二人様のお客までについてはお酒の提供の自粛は求めないと。 주류의 제공 시간과 인원에 대해서는 도쿄와 동일합니다.
다만 주류 제공이 허용되는 곳은 오사카에서 새롭게 설정한 감염대책 기준을 충족한 가게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가게에는 제3자의 인증이 필요한 금색 스티커가 발부됩니다. だけど今もう殺到してると思いますよ、ゴールドセッカーね。僕ももう最初もう毎日昨日もおとつも10回ぐらい電話して全然連絡つかないんですよ。ほんまめっちゃ辛いっすわもうねえ、ほんまもうぶっちゃけたさっきの予約も5人やで行けるかとかね、やっぱりちょっと団体をやっぱり団体で結構売り上げね上がるからね。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의 코로나 분과회 오미회장 등은 18일 도쿄올림픽에 대해 무관중의 개최가 바람직하다 등의 제언을 정리하였습니다. 今の日本では感染の拡大のリスクがあるので、そういう中でオリンピックを開催すれば一体どのようなリスクがあるのかということを専門家として、考えをまとめるのが我々のプロフェッショナルとしての責任だというふうに考えましたので、 제언에 나선 것은 이날 회견에 참여한 6명뿐만이 아닙니다. 정부 분과회나 후생노동성 자문회의에서 코로나 대책을 담당해온 지식인, 의사, 의학자 등 26명입니다. 그 제언의 수신처는 정부 대책본부의 본부장, 즉 스가 총리와 대회 조직위원회 하시모토 회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대회 주최자에게의 제언에서는 会場内の感染拡大については無観客、観客を入れないという方法が感染リスクが低くて、これが望ましい方法だと私たちは考えております。仮にですね、観客を入れるのであれば、以下の点を考慮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観客数の制限は、現行の大規模イベントの開催基準を適用するのではなくて、さらに厳しい基準を採用し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都道府県を超えた人々の人流の抑制のために、観客は開催地の人に限っていただければよろしいん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다만 관중을 개최지의 사람으로 한정한다면 티켓을 구입했지만 관전할 수 없는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대회 주최자에게의 마지막 제언은 感染の拡大、医療の逼迫という予兆が探知された場合には、事態が深刻化しないように、時期を逸せずにですね、無観客に戻すということも重要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제언에서는 대회 주최자, 정부, 개최지의 지자체가 연계에 제어하는 감염 리스크에 대해 논의는 거의 되어오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これは政府に対する提言ということで、ここはですね、これから感染の拡大、いわゆるリバウンドというものが東京などでも起こりうると思います。期間中であっても時期を逃さず、事態の切迫を待たずですね、事態が起きてからで遅いので、事態の切迫を待たずに当該地域での強い対策を躊躇なく取っ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또 정부, 대회 주최자 쌍방에 대한 부탁으로서 어떠한 상황이 되면 보다 강한 조치를 마련할지 그 기준을 조속히 국민에게 알려주길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제언에서는 올림픽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机上の空洞したってもう国は決めてるのにそれやるったってそれはいや我々は信念を通すけどやったって何の意味もないことは書いたってしょうがないんでしょ。もう決めて国に G7 で言ってるんだから我々がこれ3日早くたって4日早くたってやるというつもりだったと思いますよ。 이러한 제언을 받은 조직위원회의 하시모토 회장은 当初から政府が示されるイベントの上限にのっとって基準に準じて決定をしていきたいと。状況が変わっていくときにはやはり無観客も覚悟をしてお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ふうにも考えながらしっかりとシミュレーション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이러한 전문가의 제언을 정부는 어떻게 보았을까요? 정부 고위 관계자는 1명보다 2명, 2명보다 3명이 리스크가 높은 것은 당연하다. 한편 선수에게 있어서 관중이 있다는 의의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정부와 도쿄, IOC 등의 오자회담이 21일 개최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에서 관중수의 상한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総理、尾身会長が五輪を無観客が望ましいとしています。受け止めお願いします。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전 총리와 스가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카와이 카츠유키 전 법무상의 실형 판결이 결정되었습니다. 카와이 전 법무상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 판결을 받으며 즉시 신병이 구속되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으며 재차 보석을 청구하였습니다. 카츠유키 피고는 아내인 안리 씨의 참의원 선거를 둘러싸고 100명을 금전으로 매수한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도쿄지방법원은 변호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극히 악질적인 범행이다라고 지적하며 징역 3년, 추징금 130만 엔을 선고하였습니다. 또 반성을 고려해도 실형이 상당하다. 의원 세비에 해당하는 700만 엔을 기부하였지만 감형에 해당하는 사정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문이 선고된 순간 카츠유키 피고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에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편 야당은 이러한 판결에 자민당이 지출한 1억 5천만 엔에 대한 설명을 재차 요구하였습니다. 当時の安倍総理も二階幹事長も何ら説明をしておりません。逃げ得は許されないと思っておりますので 한편 자민당의 니카이 간사장은 정치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라는 코멘트를 말하는 데 그치며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자민당은 검찰로부터 관계 서류가 반환되는 대로 1억 5천만 엔의 용처를 설명할 생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개인의 의사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백신 해러스먼트입니다. 17일 오사카시의 히가시나리 구청에서는 어느 직원이 백신을 맞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히가시나리구에서는 집단 접종에서 남은 백신을 구청 직원 등이 접종할 때 희망자와 비희망자를 리스트화하여 메일로 보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구청 측은 의도한 것이 아니며 배려가 부족했다고 설명했지만 접종 비희망자에게 접종에 대한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백신 접종을 둘러싸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접종을 강제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백신 해러스먼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5월 전화상담 창구를 개설한 일본 변호사 연합회에 따르면 5월 14일부터 이틀 동안 백신 해러스먼트에 관한 상담이 208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상담 내용으로는 간호학생이 접종을 거부했을 경우 실습에서 제외하거나 학점 이수를 할 수 없다고 했거나 간병시설에서는 접종을 원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일할 수 없다. 사실상 해고라는 말을 들었다 등이 있었습니다. 일본 변호사 연합회에 따르면 이렇게 접종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의 불안은 자신의 지병, 부작용 반응의 우려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過剰に接種を進めるということになれば、それは一つ場合によってはパワハラのようなですね、形になってきますから、違法な行為であるということで損害賠償請求の対象にですね、なってくるということも十分考えられるん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うんですね。 다음 소식입니다. 탈탄소 및 경제안보에 중점을 둔 정부의 성장 전략이 가기 결정되었습니다. 새로운 성장 전략에는 스가 총리가 내건 2050년 온실가스 배출을 실질 제로로 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수소로 달리는 연료 전지차용 수소 충전소 1000곳, 전기차용 급속 충전 설비 3만 곳을 정비할 것을 내걸었습니다. 또 경제안전 보장 분야에서는 최첨단의 반도체를 국내에서 제조 추진하는 것 외에 중요한 데이터를 국내에서 관리하기 위해 차세대 데이터 센터의 거점 정비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는 스가 정권이 주력하는 녹색과 디지털에 중점을 둔 전략으로 향후 예산 편성 등에 반영됩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